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나왔습니다. 예, 밖에 나와서 자전거 오랜만에 타는데,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날씨가 좋네요. 운동하기도 적당하고, 한 1시간 반 동안 지금 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매매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들러봤습니다. 요즘장 뭐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대박도 심심찮게 나오니까, 야, 이거 잘만 하면은 큰 수익 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매매하는 사람들 체감하는 지수는 거의 굉장히 무서운 정도예요. 약간 폭락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위클리 옵션도 이제 만들어진 지가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지 1년 좀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옵션만 매매하다가 이제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더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래 매매하던 식으로, 일반 옵션 하던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일 매매해야 되고, 또 수익도 조금씩 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또 약간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매매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100만원 정도만 벌면은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를 벌거든요. 어떤 식으로 벌든, 한 방에 벌든, 나눠서 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한 100만원 정도만 벌면은 괜찮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월화수목금 중에서 금요일날 빼고 4일 정도의 시간 동안 10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25만원 정도 벌면은 일주일에 100만원 되겠네요. 25만원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죠? 그냥 마음 먹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달려들면은 한 25만원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돈은 아니잖아요. 어제 108만원 정도, 108번 내네, 그죠? 108만원 정도 수익을 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돈 벌기가 참 쉽구나. 하루에 일당이 108만원이면, 물론 매일 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벌어준다면, 한 달이면 400이죠. 근데 평소에 뭐, 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더 벌어주면은, 그냥 한 달에 5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거지, 그죠? 굳이 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매매할 필요도 없고, 시장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일주일에 한 100만원 정도 벌고 하루에 25만원 정도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 좋잖아요. 좀 더 벌 수 있잖아요, 그죠? 만기 전날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틀 정도는 매매하기 좋고 더 벌 수도 있는데, 이제 월화가 문제가 되는데, 금요일은 논외입니다. 금요일은 논외. 그냥 쉬세요, 그냥요. 우리는 주 4일 근무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월화수목 토토토 이래 되는 거지, 그죠? 월화수목 토토토, 월화수목 111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주 4일 근무를 하고요. 주 4일 근무 중에서 4일 동안 한 하루에 25만원 정도를 이제 어떻게 하면 벌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요일은 좀 만만치가 않고요. 화요일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벌 수 있는 날이 수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없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 목요일만 매매를 하고, 뭐, 수목 1111, 수목 1111, 수목 토토토토, 이렇게 하긴 또 그렇지, 그죠? 사람이 그래도 주 4일은 근무해야죠. 지금 남들은 주 5일 근무하니까, 우리는 5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 4일 근무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시장이 좋든 나쁘든 따지지 말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주는 대로 조금씩 먹어주고, 그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조금 무리하게 매매했어라도
한 100만 원 정도 합을 맞추면 그러면 우리는 주 4일 근무 정도 하고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으니까 연봉으로 치면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겠지, 그죠? 예, 그 정도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야 맨날 뭐 400, 300, 400, 500 이런 얘기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네. 돈 버는 거, 돈 많은 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절금 파생꾼 연구소에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벌고 있는, 매일 매매를 해서 매일 벌고 있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할 일도 없고 해서 야간 시장 또는 해외 선물은 이제 다시 주간에서 수익을 못 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안 할 생각이거든요. 하루에 20만 원 정도 일당 잡고 그냥 20만 원 넘어가면 안 하려고요, 그냥. 한 달에 400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외 선물 보니까 또 골드에 처물려 가지고 계좌가 거의 3분의 2 토막 나 있더라고요. 뭐 이번 달만 해도 한 3, 4천 정도 날리고 거기다가 또 한 700만 원, 800만 원 손실 상태로 보이던데 저 말고요. 저는 그럴 일 없고요. 이제 해외 선물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어제도 보니까 한 600, 700 정도 손실 나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해선에서 가장 뭐 BTS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에 4천을 벌든 5천을 벌든 그럼 하면 뭐하냐고. 어차피 날리면은 기본이 4, 5천씩 날리는데 이런 얘기를 요즘 자주 하더라고요. 맞지, 그죠? 우리하고 틀리게 리필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유튜브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유튜브 수익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좌가 매일 또는 자주 박살이 나버리면 그걸로는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보험 모집인처럼 실적제거든요. 자기가 열지 않으면 또는 손실 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손실을 내든지 수익을 내든지 계속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계속 돈을 날리다 보면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유튜브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좀 낫잖아요. 네, 저보다도 훨씬 낫지, 그죠? 제가 1년 동안 모을 수익을 걔는 한 달 만에 모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낫고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낫고 뭐 그래서 사실 뭐 쓴소리를 좀 하긴 하더라도 우리는 부럽죠. 사실 우리도 리필만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찔러보고 싶잖아요. 뭐 하방이든 상방이든 좀 뭐 1, 200 물리더라도 그냥 들고 있어 가지고 잘 먹으면 1억, 2억 우리도 먹을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손실에 대한 공포, 또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걸 복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깡통에 대한 공포, 뭐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물리게 되면은 우리는 못 버티고 결국 팔게 되는데, 그 리필 가능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돈 날리면 또 리필 받아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매매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내 돈 지켜가면서 한 푼도 안 날리겠다는 그 굳은 의지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침에 시황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야, 오늘은 매매하면 안 되겠는데, 오늘은 이게 어떻게 갈까? 상방인가 하방인가? 아, 오늘은 좀 수익이 나겠는데, 아, 오늘은 좀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실제로 매매를 9시 정각에 시작을 하고 9시 한 5분, 9시 10분 정도 되면은 이제 눈으로 시장을 보게 되고요.
눈으로 시장을 보고 난 이후는 이제 이제 감이 잡히겠죠. 시장이 좀 녹록치 않은 시장이구나. 이런 시장은 매매하다가 큰 손실 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 매매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거기까지만 하고 끝낼지 고민을 하는데, 보통 만기를 하루 이틀,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예.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면 그렇게 좀 힘들어도, 초창기에 힘들어도 뭐 금방 수익이 되고 매매하기가 편한데, 금요일이나 월요일 화요일은 그게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힘드네요. 오르막길 한번 실었더니만. 숨 좀 고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폐활량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달려도 순간적으로 몇 초 정도만 숨 쉬면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사실 옛날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위클리 만기가 생기기 이전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만기주 목요일 금요일, 특히 목금 월 이렇게 매매를 안 했습니다. 거의 뭐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했죠. 근데 위클리는 알다시피 어쩔 수 없이 그냥 탄생 때부터가 목요일이고, 그죠? 다음날 만기 전주 금요일이고, 그 다음날 바로 만기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기주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도 알지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만기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제 일주일마다 만기가 있다는 얘기는 일주일 뒤면은 이제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매매를 잘못해서 보유를 하게 되면 하루 만에 그 계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결제를 잘못 받아도 그렇고, 만기 결제 직전에 여러분이 조금 물렸는데 그거 빠져나오려고 들어갔다가 또 물려버리면 그냥 그 돈이 깡통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기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 저만 해도 만기주는 되게 조심했거든요. 만기주 자체를, 특히 만기 날 오후장 절대 매매 안 했습니다. 왜? 깡통이니까 잘못하면. 근데 위클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좀 패턴이 바뀌었죠.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매일 매매를 하기보다는 아침에 한 30분 정도, 길면은 30분, 짧으면 3분, 한 그 정도만 매매를 딱 하고 매매를 접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게, 만기날이나 만기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1시까지는 봅니다. 좀 더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길어졌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매주 만기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욕심,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욕심 있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콜로 조금 들어갔다가 조금 먹고 나왔고, 폭락할 때, 풋이 폭락할 때 풋을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0.42인가 뭐 좀 되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라. 근데 만기주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고점을 봤던 게 267.4였습니까? 7이었습니까? 307.7이었죠. 아침에 올려드린 가격이. 근데 307.4인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풋의 가격이 제가 베팅을 하고 싶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베팅을 하고 싶었는데 씨발 어야 되나 하다가 에이 차프어 그냥. 그리고 나서 잠시 그냥 화장실 좀 갔다 오니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그러더만 갑자기 선물이 폭락을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1.0까지 1.15까지인가 40원짜리가 110원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쭉 올라가 버렸어요. 와, 그거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죠. 아하, 푸시 이렇게 시세를 주는구나. 푸시 이렇게 시세 주는구나. 저도 무릎을 탁 쳤거든요. 아, 100만원만 들어가 있을 걸. 그럼 200 먹는 건데 왜 그때 100만원을 못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 와중에 선물 한 개 가지고 베팅을 해봤는데, 시장이 역 같은 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떨어져야지 하고 매도를 쳤는데, 거기서도 더 올라가 버리고, 그러다가 좀 있으면 본전 와서 던지고 나니까 더 밑으로 확 빠져버리고, 또 올라오길래 또다시 이 정도쯤이면 멈추겠지 생각했는데, 딱 잡았는데 또 엄청 올라가 버리고, 또 본전 오길래 팔고 나니까 더 떨어져 버리고,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만 한 3, 4만원 정도 왔다 갔다 했더니만 마이너스 2만원 돼 버리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버는 돈에 생각하면은 2만원 손실, 뭐 그거는 손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2만원 손실로 마감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단돈 2만원도 복구할 만한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그거보다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다. 예. 메리트 없는 시장에서 매매해가지고 2만원 벌려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지금처럼 자전거나 타고 저 멀리 있는 산을 보고, 또 잘 모르겠지만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도 남겨놓고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해외 선물도 지금 이번 달, 저번 달, 6월 달부터입니까? 7월 달부터입니까? 5월 달부터입니까? 하루 빼고 계속 수익이고, 수익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주간장에 제가 버는 거에 2배 이상 벌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게 매매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냥 제 성향과 크게 맞지는 않는 거지, 그죠? 만약에 해외 옵션이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옵션을 뒤져봤는데, 해외 선물도 옵션이 있거든요. 선물 있으면 옵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근데 제가 뭐 언제가 만기인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뭐 굳이 제가 해외 선물까지, 해외 옵션까지 해야 될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그냥 그리고 접어버렸는데요. 만약 해외 옵션이 있다면은 또 해외 옵션을 한번 도전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한번 공부도 해볼 생각인데요. 지금은 이제 월 초에 신나게 달렸죠. 네, 저도 나름대로는 항상 보면은 요즘 좀 분위기가 그래요. 월 초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이까지, 뭐 길면은 20일, 짧으면은 한 10일에서 13일 정도, 요쯤 오면은 이제 하루 일당이 끝나더라고요. 한 달 일당이 끝나더라고요. 그럼 그 뒤로부터는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이번 달도 한 7일, 8일 정도 남아있지, 그죠? 거래일수로 보면은 7, 8 거래일 정도 남아있을 건데, 벌어나 안 벌어나 똑같은 날인데, 굳이 더 벌겠다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제 월 말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키는 게 우선이겠죠. 뭐 큰 수익 내는 거 필요 없고요. 큰 손실만 안 나면 되니까, 남은 날은 그냥 손실만 안 보고, 뭐 벌면 다행이고요. 못 벌면 할 수 없는 기고. 그래도 만기 전주 목금 정도는, 만기주 목금 정도는,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그때 매매를 좀 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는 매매 횟수도 좀 줄이고 시장을 보는 시간도 확 줄여서 그 시간에 뭐 지금처럼 자전거 타고 놀러 온다든지, 아니면 좀 여행이나 간다든지, 좀 돌아다니면서 뭔가 좋은 거 보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시장에 따라서는 제 매매 스타일도 바뀌고, 또 시장에 걸맞게 매매를 하는 게
투자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조금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수익금보다는 손실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 제가 예전부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손실 없는 매매, 그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매매를 위해서 지금까지 저도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시크릿 카페에서 많이 교육도 했지만, 손실 나는 매매는 시장이 좋을 때는 잘 벌겠지만 시장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벌은 돈 다 날려버리죠. 근데 손실 없는 매매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쉬운 시장이 오면은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려운 시장에서는 적게 벌어도 그 번 걸로 생활하면 되니까요. 자, 매매 횟수를 좀 줄이시고 매매 시간도 좀 줄이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하시고, 시장이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지, 시장이 뭘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이바이.